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포해양대학교 최현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홀로그램 기술과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홀로그램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홀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홀로그램, 현재는 아날로그 홀로그램들이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날로그 홀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새로운 기술이죠. 미래의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번 시간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홀로그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여기 제가 올려놓은 그림을 보시면요. C리얼이라는 독일에서 홀로그램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모니터를 만들어서 출시한 회사에서 어떤 이상적인 형태의 홀로그램 서비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사실은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장치를 쭉 둘러싸고 있고요. 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홀로그램이 이렇게 재생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홀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교육을 시키는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활용 분야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의 새로운 응용 분야, 적용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홀로그램도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실감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궁극적인 어떤 실감 디스플레이 기술이 홀로그램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실감 디스플레이 기술에는 홀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3D 기술 그리고 VR, AR 기술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실감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 UN 미래 보고서 2045에서는 좀 몇 가지 새로운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UN 미래 보고서 2045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2019년도에 2045가 출판이 됐고요. 아마 올해 2021년에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2045가 아니라 2050 혹은 뭐 2055까지 출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2020년경에는 가상 망막 디스플레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 실제로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가상 망막 디스플레이 기술은요. 눈앞에 실제 하는 것 같은 가상 현실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실제로 상용화된 제품으로는 구글에서 출시된 구글 글래스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안경 타입이에요.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안경처럼 이렇게 쓰고 앞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망막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CG로 제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망막에 직접 디스플레이 해주는 굉장히 근거리에서 망막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는 이런 기술이죠. 예, 그 근거리 가상 망막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가 됐고요. 그리고 2029년경에는 이제 인간 같은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컴퓨터가 인간과 비슷하게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구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내용이 2031년경에는 영생의 홀로그래피라는 타이틀로 죽은 사람의 모습을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시 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 기술은 어디서 이 기술이 먼저 소개가 됐냐면요. 여러분 영화 슈퍼맨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맨 오브 스틸이라는 제목으로 저기
나왔는데요. 이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슈퍼맨이 자기가 타고 왔던 이제 우주선을 찾게 되거든요. 그 우주선으로 가서 보면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면 우주선 안에서 슈퍼맨의 아버지의 모습이 홀로그램으로 다시 재생이 돼요. 예.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 사람의 음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를 그대로 구현을 하는 거죠. 마치 앞에 진짜로 슈퍼맨의 아버지가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떤 효과를 연출을 하죠. 이걸 영생의 홀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2031년경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30년경에는 인간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UN 미래보고서 2045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UN 미래보고서 2045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미래 기술 중에 이렇게 영생의 홀로그래피 기술이 크게 한 타이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홀로그래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갈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은 어떻게 입체감을 느끼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홀로그램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람의 눈을 보면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 두 눈 간격이 6.5cm 정도가 됩니다. 물론 조금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두 눈의 간격은 6.5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두 눈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감아 보시면 아마 두 눈에 들어오는 영상이 다르다라는 걸, 즉 시점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왼쪽 눈도 한번 감아 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눈도 한번 이렇게 감아서 앞으로 한번 응시해 보세요. 그러면 두 눈에 들어오는 어떤 시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양한 시차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양한 시차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양한 시차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걸 우리가 양한 시차라고 하고요. 이 양한 시차를 모방을 해서 2차원 디스플레이 영상 정보의 입체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이런 기술을 3D 기술이라고 합니다. 3D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하고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실물 영상 장면이 있고요. 이걸 사람이 오른쪽 눈, 양쪽 눈, 즉 두 개의 눈을 이용을 해서 좌우 영상을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인식된 영상은 사람의 뇌로 전달이 되죠. 뇌로 전달이 돼서 사람의 뇌에서 영상을 조합한 후에 사람의 뇌는 입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좌측 눈, 왼쪽 눈으로 보는 영상이랑 우측 눈으로 보는 영상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실제로 두 개의 공은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나란히 있는데 두 영상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즉 좌안, 그러니까 왼쪽 눈으로 보는 영상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 보는 영상에서 차이는, 즉 양한 시차는 이만큼 이렇게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 양한 시차 원리를 이용을 해서 사람 뇌에서는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3D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실제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냐면 3D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양쪽 눈에 도달하는 영상 정보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양쪽 눈 각각에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안경을 쓰는 방식, 그리고 안경을 벗고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무안경식 3D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안경을 쓰고 안경을 쓰지 않고 큰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기술적인 원리를 보면 두 방식 모두 비슷하다라고, 비슷한 유사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안경식 방식 같은 경우는요, 안경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 좌측에 들어가는 영상과 우측에 들어가는 영상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무안경 방식, 무안경 3D 방식 같은 경우는요, 안경이 아니라 바로 모니터 스크린 표면에 부착이 되어 있는 특별한 제어 장치가 오른쪽 눈에 들어갈 영상과 왼쪽 눈에 들어갈 영상을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기술, 크게 무안경식 3D 방식과 안경식 3D 방식의 원리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무안경 3D 방식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안경식 3D 방식은 첫 번째 렌티큘러 렌즈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패럴렉스 베리어 방식이 있어요. 네,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스크린이 이렇게 있죠. 스크린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 패럴렉스 베리어 방식도 스크린이 이렇게 있어요. 스크린이 있고요. 그 스크린 전면에, 앞쪽 표면에다가 특별한 제어 장치를 부착을 해줍니다. 렌티큘러 렌즈 방식 같은 경우는요, 스크린 앞쪽에 렌티큘러 렌즈, 즉 볼록 렌즈를, 아주 얇은 형태의 볼록 렌즈를 입혀서 빛을 굴절을 시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볼록 렌즈를 이렇게 입혀서 이 볼록 렌즈가 빛을 굴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의 좌측 영상과 우측 영상을 쭉 이렇게 배열을 하고요. 렌즈를 통해서 좌측 영상은 좌측 눈에, 우측 영상은 우측 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각도를 조정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렌티큘러 렌즈 방식이라고 합니다. 앞에 렌즈를 이렇게 더 씌우기 때문에 사실은 화면이 어두워지지 않고요. 이 방식은 화면이 밝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렌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가거든요. 값이 비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이 2D와 3D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전환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니터는 예를 들어서 렌티큘러 렌즈 방식의 모니터는 얘는 평생 그냥 3D 모니터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에 반해서 패럴렉스 베리어 방식이 있어요. 밑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방식인데요. 패럴렉스 베리어 방식은요, 이 스크린 앞쪽에 베리어를 이렇게 씌우는데 이게 일종의 어떤 장벽입니다. 세로로 쭉 나열되어 있는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막이죠. 이 막은 전자적인 신호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을 만들었다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막을 만들었다가 다시 전자적 신호를 제어를 해서 없앨 수도 있어요.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을 조정을 할 수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장점이 2D, 3D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는 렌티큘러 렌즈 방식에 비해서는 값이 싸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앞에 이런 수직으로 검은색 막이 베리어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화면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검은색의 막, 이걸 우리가 패럴렉스 베리어라고 하는데요. 패럴렉스 베리어를 통해서 왼쪽 눈에는 왼쪽 영상만 들어가게 하고요. 또 오른쪽 눈에는 오른쪽 영상만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이런 방식을 패럴렉스 베리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안경식 3D 방식 중에서 첫 번째 렌티큘러 방식의 실제 예예요. 히타치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모니터들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스파이더맨 2 광고판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담배를 선전하는 이런 광고판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모니터들이 실제로 출시가 돼서 사용이 됐는데
이 렌티큘러 방식 같은 경우는요, 얼핏 보면 약간 화면이 조금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화면을 응시를 하고 초점을 맞춰야만 우리가 조금 효과 높은, 품질 높은 고품질의 3D 효과를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약간의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패럴락스 배리어 방식 같은 경우는요, LG 옵티머스 3D 휴대폰인데요. 이 휴대폰에 이 패럴락스 배리어 방식이 적용이 됐었어요. 약간 화면이 이렇게 어둡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좀 싼 가격에 3D를 무안경식 3D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무안경식 3D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안경식 3D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안경식 3D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편광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셔터글라스 방식이 있어요. 먼저 편광 방식부터 보면요. 편광 방식은 디스플레이 패널 위에 편광 필름을 부착을 합니다. 네, 편광을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편광을 하냐면요. 영상의 위상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하나 편광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편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측 영상은 세로 방향으로 편광을 하고요. 우측 영상은 가로 방향으로 편광을 시키는 거죠. 빛의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모니터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모니터에서 좌안용 편광이 된 영상을 디스플레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안용으로 또 편광이 된 영상을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광 방식은 동시에 좌안 영상과 우안 영상이 동시에 이렇게 편광이 돼요. 편광이 돼서 모니터에서 쭉 나오고요. 이게 사람 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좌측 안경, 편광 안경이죠. 편광 안경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보면 좌측 안경이 있죠. 좌측 안경은요. 편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편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편광이 이렇게 돼 있는 빛이 그대로 투과가 돼서 좌측 영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 영상 같은 경우는 편광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0도 방향으로 편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편광 안경의 오른쪽 편광은 또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그대로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좌측 눈에는 좌측 영상만, 우측 눈에는 우측 영상만 이렇게 입사를 하는, 입사를 해서 우리가 눈에서 입체감을 느끼는 이런 원리가 편광 방식, 3D 디스플레이 방식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셔터글라스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디스플레이 패널,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은 그냥 TV 생각하시면 돼요. TV에서 좌측 영상과 우측 영상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좌영상, 우영상, 좌영상, 우영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고요. 여기에 동기를 맞춰서 안경이 모니터하고 동기를 맞춰요. 동기를 맞춰서 안경도 모니터에 좌측, 우측 영상이 디스플레이 될 때 모니터도 좌측 영상은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우측 안경만 열어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니터에 우측 영상이 디스플레이 될 때 안경도 오른쪽 안경만 열어서 오른쪽 눈으로 오른쪽 영상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모니터에 왼쪽 영상이 디스플레이 되면 오른쪽은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왼쪽만 여는 거죠. 왼쪽 안경만 열어두는 거죠. 셔터를. 그렇게 해서 왼쪽 눈에 왼쪽 영상이 들어오게끔 해주는 이런 기술을 셔터 글라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셔터 글라스 방식은요. 안경에 이런 전자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셔터링을 해야 되죠. 안경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셔터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셔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전자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넣어줘야 되는 이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이에 반해서 편광 방식은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요. 편광 필름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각각 장점과 단점은 있지만 이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LG전자에서 출시한 3D TV는요, 바로 평광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빈 배우가 쓰고 있는 안경을 보면 어때요? 안경이 되게 심플하죠. 가벼워요. 네. 그래서 아마 이때 CF 이렇게 선전을 할 때 보면 원빈이 안경을 이렇게 들고 안경이 가볍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지금 영상은 얘는 현빈이 지금 광고를 했는데요. 이 현빈이 했던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보면 셔터글라스 방식이에요. 삼성전자에서 출시된 TV 같은 경우에는 셔터글라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안경이 조금 무겁습니다. 예, 안경이 조금 무겁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셔터글라스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평강 방식 같은 경우는요, 한 화면을 쪼개서 좌영상과 우영상을 동시에 디스플레이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화면의 해상도가 어쩌겠어요? 화면의 해상도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셔터글라스 방식은요, 우영상, 좌영상을 번갈아 가면서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화면의 해상도가 그대로, 예를 들면 뭐 HD다. 그러면 HD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고해상도가 그대로 고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맹점은 있습니다. 예, LG전자에서는 또 사람의 뇌는 어차피 사람의 뇌에서 좌영상과 우영상을 받아들여서 사람의 뇌에서 합성할 때는 사실은 해상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D 전쟁, 평강 방식과 셔터글라스 방식으로 3D 전쟁이 한번 붙었었죠. 붙었다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전쟁은.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홀로그래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 영화나 혹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홀로그램은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홀로그래피 시대가 도래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일단 그 3D 기술이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가 됐죠. 보편화가 됐고 약간 3D가 뭐 극장이나 혹은 3D TV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다가 최근에는 조금 더 3D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3D 이후에 과연 다음 디스플레이 기술은 뭐가 있을까라는 어떤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최근에 이제 구입한 핸드폰이 있는데요. 그 삼성에서 출시한 G 플립이에요. G 플립이 바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접을 수 있다라는, 네, 접는 디스플레이죠. 네, 이런 형태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또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어떤 미래형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홀로그램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궁극적인, 최상위단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저는 홀로그래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홀로그래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쭉 해볼 생각인데요. 이런 홀로그래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로그래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오해가 뭐냐면, 이제 그 홀로그래피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이런 오해들, 그래서 홀로그래피 기술이 뭐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렇게 막 그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상용화되는 거 아니냐, 실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설명드릴 이런 오해들도 있어요. 뭐냐면 홀로그램과 홀로그래피라는 용어 자체를 조금 잘못 사용하시는, 네, 이런 어떤 오해들도 조금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저는 사실은 용어를 이렇게 잘못 쓴다라고 해서 저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까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앞으로 근데 뭐 오늘 용어를 정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어를 조금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뭐 홀로그램이라고 하셔도 되고 홀로그라피라고 하셔도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홀로그램과 홀로그래피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홀로그램은요, 우리가 홀로그램은 뭘 홀로그램이라고 하냐면요,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파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필름 밑에 보시면 홀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광학계를 이용해서 객체 표면을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객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파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이런 필름을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그램은 매체예요. 네, 어떤 물리적인 매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게 되면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넘어가면 물리적인 매체는 아니거든요. 네, 디지털 정보로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매체를 필름을 홀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리고 홀로그래피는 뭐냐면요. 홀로그래피는 이런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간상의 가상의 물체를 디스플레이하는 이런 기술을 홀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홀로그램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강연의 어떤 제목도 사실은 생활 속 홀로그램이라고 잡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생활 속 홀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물론 맞겠죠. 네. 근데 저는 뭐 홀로그램이라는 용어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던 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홀로그램과 홀로그래피라는 두 가지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홀로그램 필름, 이걸 우리가 홀로그램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홀로그램을 활용한 전체적인 어떤 기술을 우리가 홀로그래피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홀로그래피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의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요. 아날로그 홀로그래피와 디지털 홀로그래피 두 가지 개념이에요. 먼저 아날로그 홀로그래피 같은 경우는요. 홀로그램 필름을 이용하는 홀로그래피 기술을 아날로그 홀로그래피라고 해요. 좌측에 있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광학계는 동일해요. 광학계는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홀로그래피와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동일한 광학계를 이용을 해서 홀로그램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획득한 정보를 아날로그 홀로그램 필름에다가 기록해서 다시 재생하는 이런 기술을 아날로그 홀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아날로그 필름이 아니고요.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광학 장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디지털 홀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홀로그램은 대부분 아날로그 홀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뭐 10년이 될지 혹은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내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새로운 형태의 혹은 극장에서 영화에서 보셨던 그런 홀로그램들 있죠. 홀로그램 기술 있죠. 그런 홀로그램 기술들은 전부 디지털 홀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홀로그램과 디지털 홀로그램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 강의에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요. 아날로그 홀로그램은 현재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기술, 그리고 디지털 홀로그래피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만나게 될
이런 기술,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또 해봤어요. 자, 이런 홀로그래피에 대한 시각은 약간 좀 전문가의 시각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홀로그래피에 대한 시각은 어때요? 이런 뭐 아바타라든지 스타워즈 혹은 마이너리티 리포터 이런 영화에서 보는 이런 굉장히 화려한 형태의 홀로그램을 일반인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어떤 퀄리티 사실은 최근에 나온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예요. 네, 발전된 형태인데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조금 미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의 일반인들의 상식과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먼저 홀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 개념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이걸 우리가 아날로그 홀로그램이라고 저는 여기서 정의를 했어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디지털 홀로그램이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날로그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 속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카드나 혹은 지폐에 부착되어 있는 홀로그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지갑 속에 신용카드 한 장씩 있죠. 그 다음에 지폐 또 보시면 이렇게 홀로그램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아날로그 홀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건 뭐냐면요. 이것도 아날로그 홀로그램인데요. 건물의 배관 도면이에요. 건물의 배관 도면을 아날로그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때요? 굉장히 입체감 있게 잘 보이죠. 네, 360도 전 방향에서 이렇게 몸을 바꿔서 돌려서 이렇게 보면요, 봐도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아날로그 홀로그램은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형태예요. 근데 단점이 이제 아날로그 어떤 매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보관, 전송, 유통 뭐 이런 데 있어서는 약간 조금 어려움은 있겠죠. 네. 홀로그램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홀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홀로그램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빛입니다. 네, 홀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광학, 빛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정리하고 이어서 홀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자료를 보시면 빛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코히어런트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광선을 인코히어런트 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코히어런트 광원의 특성은 뭐냐면요. 주변 빛과의 상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퍼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코히어런트 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인코히어런트 광원이 있으면 코히어런트 광원이 있는데요. 이 코히어런트 광원은 다른 말로 이제 레이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이저는요, 동일한 주파수, 파장, 위상, 방향성을 갖는 광원이고요. 주변 빛과의 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는 대표적인 코히어런트 광원이고요. 홀로그래피의 주된 광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네, 그 레이저 포인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이저 포인터가 바로 대표적인 네, 코히어런트 광원이 되겠죠.
이런 홀로그래피는 이제 그 홀로그래피의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홀로그래피는요, 객체의 표면에 위상이나 색차 정보를 홀로그램 필름, 여기 보시면 홀로그램 필름이 이렇게 있죠. 홀로그램 필름에 기록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홀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홀로그램 필름이 있고요. 이 홀로그램 필름에 이런 식으로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광원을 광학계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홀로그램 필름에 입사되는 빛,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객체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 두 개의 빛이 만나서 여기서 간섭을 일으킵니다. 네,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요. 그 간섭 현상이 홀로그램 필름에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간섭된 빛이 홀로그램 필름에 기록이 되고 간섭된 빛에 이제 기록된 빛은 이 필름을 가지고 와서 다시 레이저 빛을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가상의 객체가 공간상에 재생이 되는 이런 기술이 바로 홀로그래피 기술입니다. 이런 홀로그래피 기술은요, 우리가 흔히 홀로그램 필름을 얘기를 할 때 비교가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일반적인 사진입니다. 사진하고 홀로그램하고 그냥 보기에는 둘 다 2차원, 네, 2차원 평면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개념은 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요, 빛의 강도를 기록을 하죠. 네, 빛의 강도와 컬러 정보만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의 볼륨이나 이런 정보들은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기록하지 못하죠. 이런 정보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사진에는. 하지만 홀로그래피 같은 경우는요, 빛의 간섭 패턴을 기록을 하고요. 이 간섭 패턴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요, 진폭과 위상 정보, 즉 대상 객체의 진폭과 위상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객체를 실제로 가상의 객체를 입체감 있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홀로그래피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홀로그래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과형 홀로그래피와 반사형 홀로그래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홀로그램을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 네,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투과형 홀로그래피냐, 반사형 홀로그래피냐 이렇게 구분을 짓거든요. 그래서 투과형 홀로그래피 같은 경우는요, 물체파와 기준파가 동일한 방향에서 입사가 되는 게 투과형 홀로그래피고요. 반사형 홀로그래피 같은 경우는요, 물체파와 기준파가 이제 반대 방향에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약간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구분해 놓으실 내용은 투과형 홀로그래피와 반사형 홀로그래피의 실제로 시각적인, 여러분들이 관찰했을 때 시각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좀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투과형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어떤 효과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냐면, 이렇게 투과형 홀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마치 여러분들이 밖에서 수족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형태로, 즉 뭐냐면 입체감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입체감이 아니라 안쪽으로, 네, 홀로그램 안쪽으로 음의 입체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수족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네, 그런 어떤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게 투과형 홀로그램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반사형 홀로그램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입체감을 갖는 이런 홀로그램이 바로 반사형 홀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과형 홀로그램과 반사형 홀로그램을 조금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홀로그램 키트예요. 집에서 손쉽게 여러분이 직접 홀로그램을 기록해 볼 수 있는,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99불에서 한 169불 사이에 가격으로 실제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 홈쇼핑 사이트에서도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도 아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유리판으로 되어 있는 이게 홀로그램 필름입니다. 홀로그램 필름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 석고상들 있죠. 석고상들이 이제 홀로그램으로 기록할 오브젝트, 대상 오브젝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저, 예,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제 다이오드 레이저인데요. 이 레이저는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포인터를 사용을 하셔도 사실 가능합니다. 이런 레이저가 있고요. 적색 레이저네요. 네, 적색 레이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홀로그램을 제작을 해 보실 수가 있는 이런 키트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한번 홀로그램을 직접 촬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시되고 있는, 그 다음에 뭐 판매되고 있는 홀로그램들을 이제 제가 직접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건 이제 홀로그래픽 마켓플레이스라는 잡지에 있는 홀로그램들이에요. 네, 보시면 가운데 있는 얘는 좀 앵무새인데요.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홀로그램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과형입니다. 안쪽으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홀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홀로센터라는 곳에서 전시하고 있는 홀로그램들입니다. 이런 형태의 홀로그램들이 실제로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홀로그램들은 이제 한교 IC라는 홀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에서 제작한 이제 유물들을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으로 제작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한교 IC라는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홀로그램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이 박이라는 분이에요. 개인 홀로그래피 좀 아티스트거든요. 개인적으로 홀로그램 박물관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전시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을 또 촬영한 걸 전시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입체감 있는, 그 다음에 굉장히 고품질의 홀로그램들을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이건 미국의 지브라 이미징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홀로그램이에요. 지금 보면 위성 사진이거든요. 위성 사진을 아날로그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60도 전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입체감 있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자동차를 이런 식으로 만든 거고요. 밑에는 이런 항공 사진을 놓고 군사 회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군사 작전 회의를 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에는 일반적인 그 2D 평면 지도를 놓고 이런 군사 작전들을 했죠. 그러던 걸 이렇게 입체감 있는 홀로그램을 놓고 군사 작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치밀하고 그 다음에 현실감 있는 작전을 또 이렇게 짜낼 수가 있겠죠. 이건 유럽에서 제작한 홀로그램이에요. 위에 보시면 삐에로가 있죠. 이제 홀로그램을 제작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제작된 홀로그램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플랫한 그냥 사진이죠. 플랫한 형태의 사진인데 이걸 돌려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입체감, 마치 이 안에 삐에로 인형이 들어있는 것 같은 굉장한 어떤 그 생동감을,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홀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시점을 바꿔서 보면 이렇게 전혀 다른 시점의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입체감 있게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홀로그램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걸 반사형 홀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사형 홀로그램 형태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실제 존재하는 권총이죠. 권총 그 다음에 좀 두더지 모양 그 다음에 이게 유물이죠. 유물을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으로 실제로 이렇게 제작해서 전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실제 안에 이렇게 마치 두더지가 있는 것 같은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홀로그램 작품들이죠. 이건 지금 현실에 실제 이제 존재하는 그런 객체들을 홀로그램으로 촬영한 건 아니고요. 가상의 객체를 즉 컴퓨터 CG로 만들고 그 컴퓨터 CG로 만들어진 대상을 홀로그램으로 제작한 가상의 홀로그램입니다. 네, 가상의 객체를 홀로그램으로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객체를
홀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제작한 가상의 객체들을 홀로그램으로 제작해서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리투아니아에서 제작한 홀로그래픽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출력한 홀로그램인데요. 보시면 지금 좀 퓨마라는 스포츠 브랜드를 이제 선전하는 광고판인데요. 이게 지금 그냥 사진이라서 이렇게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자동차 보이시죠? 이 자동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쌩 하고 달려오는 그런 장면을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아날로그 홀로그램인데도요, 이렇게 시점을 바꿔서 보게 되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처럼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그냥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시점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여성분의 뒷모습이 이렇게 보이다가 남성분 얼굴이 가리고 여성분 얼굴 측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점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기술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지금 마치 동영상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건 동영상 아닙니다. 정지 영상이에요. 정지 영상인데 정지 영상 홀로그램이죠. 근데 이걸 시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게 되면 마치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어떤 홀로그램 제품들도 작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2008년도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 네이처지는 잘 아실 거예요.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개발한 약간 다른 개념의 아날로그 홀로그램인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의 홀로그램은 한 번 대상 객체를 홀로그램에 기록을 해두면 그 홀로그램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그 대상 객체만을 재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한 번 홀로그램의 대상 객체를 저장을 하고요.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객체를 지우고 다른 객체를 다시 기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시면 업데이터블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새로운 홀로그램을 업데이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객체들, 사실은 객체 한 가지 객체인데 객체의 시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상시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 편하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매체는 사실은 디지털 매체들이었어요. 뭐 USB 메모리라든지 혹은 이런 어떤 디지털 매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할 때 데이터를 쓰고 지우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아날로그 매체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새로운 어떤 접근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발표된 논문 2008년 좀 발표된 지는 좀 됐는데요. 이 논문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이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는 사실은 이런 지폐에 보시면 홀로그램 띠라든지 홀로그램 그 스티커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보시면 또 홀로그램 스티커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홀로그램 스티커를 이런 지폐라든지 신용카드에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홀로그램은 단순하게 이렇게 복사 혹은 컬러 프린터를 가지고 복제나 위조나 변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중요한 어떤 매체에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 한번 꺼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 스티커 아마 부착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보시면 아마도 약간 시점이 바뀌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날로그 홀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쭉 해드렸고요. 이어서는
미래의 디지털 홀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수식어로 미래라는 용어를 좀 앞에다 붙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현재 상용화돼서 나온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제품만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 제품만 출시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디지털 홀로그램은 연구가 활발하게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상용화 제품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제 몇몇 회사에서 상용화 제품 수준의 이제 그 홀로그램을 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정도 수준의 홀로그램을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조금 수준 낮은 저품질의 이제 홀로그램 영상을 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PPT 지금 보시면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림 좀 동영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게 홀로그램입니다. 지금 그 큐브가 이렇게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재생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걸 제가 3장에서 메인 처음 화면에 이렇게 타이틀로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시스템을 만든 연구에서 제작한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에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품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정도 제품, 이 정도 어떤 시스템이면 세계에서 이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어떤 그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자랑스러운 마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이런 식으로 먼저 좀 보여드렸습니다. 뒤쪽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 디지털 홀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디지털 홀로그램은요, 2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영상이 디지털 홀로그램이에요. 이게 이제 간섭 패턴이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그 객체 표면에서 반사된 빛과 직접적으로 레이저에서 들어온 빛이 2개가 만나서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요. 이 간섭된 빛을 기록해 놓은 결과가 바로 이 디지털 홀로그램입니다. 바로 이 CCD TV 있죠? 이 CCD TV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홀로그램이 이렇게 획득이 되는 거죠. 네, 이건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디지털 데이터고요. 획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지털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디지털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획득된 디지털 홀로그램은요. 일반 아날로그 홀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이거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SLM이라는 굉장히 픽셀 피치가 작은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다가 디지털 홀로그램을 띄워놓고 다시 레이저 빛을 이렇게 우리가 비춰주면 가상의 이미지, 입체 영상이 다시 재생이 되는 거죠. 홀로그램 영상이 재생이 되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홀로그램의 획득은 이런 식으로 광학 장비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디지털 홀로그램을 획득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설치된 광학 장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수학적으로 모델링 해놓은 걸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CGH라고 부르거든요.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홀로그램인데요. 이 CGH 기법을 통해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을 통해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을 하고 이걸 SLM을 통해서 다시 재생을 할 수가 있죠. 네, 이걸 우리가 디지털 홀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디지털 홀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디지털 홀로그램의 획득 그리고 디지털 홀로그램의 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LM은 바로 이게 SLM이에요. 보시면 이게 SLM 제품이고요. 실제 화면은 어떤 게 화면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화면입니다. 바로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부분이 화면입니다.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작은 크기입니다. 얼마나 작냐면요. 사람의 손톱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픽셀 피치는 또 굉장히 작아요. 네, 픽셀 피치가 뭐 8마이크로
뭐 10마이크로, 8마이크로, 뭐 굉장히 이렇게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손톱 크기밖에 안 되는데요. 실제 해상도는 HD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디지털 홀로그램을 띄우고 레이저 빛을 조사를 해주면 레이저 빛을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홀로그램이 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니터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재생되는 홀로그램 영상도 사실은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손톱보다 더 작은 크기의 홀로그램이 재생이 되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이런 디지털 홀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일단 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연구를 또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는 2017년에 홀로그램 3D 이미지 도킹 스테이션을 이제 미국 특허를 출원을 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사진이 있죠. 지금 스마트폰에다가 도킹 시스템을 얹어서 실제로 이렇게 홀로그램 영상이 재생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스마트폰 기술을 차세대 스마트폰 기술을 미국 특허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인데요. 2020년에 네이처지에다가 얇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는 명칭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디지털 홀로그램의 생성부터 재생까지 어떤 완성된 시스템 구현을 통해서 상용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밑에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3차원 영상하고 홀로그램 영상을 그 차이점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이 실제로 공간상에 재생한 디지털 홀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공간상에 홀로그램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요. 테이블탑형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를 개발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360도 전 방향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성 연구원이 관찰하고 있는 큐브 있죠. 이게 360도 전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입체감 있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이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기술이 개발됐다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결과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도 굉장히 홀로그램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국내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홀로그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세종대학교에서도 홀로그램 연구를 하고 있고 인하대학교에서도 홀로그램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에서도 홀로그램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나라 홀로그램 연구에 대해서, 디지털 홀로그램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MIT, 사실은 미국 MIT가 홀로그램 연구는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또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어떤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목할 만한 그런 연구 결과물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MIT의 미디어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랩에서 홀로비디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홀로그램 연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루킹글래스 팩토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빛의 어떤 회절이나 간섭 현상을 가지고 어떤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그런 어떤 클래식한 홀로그램 기술은 아닌데요.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인데 약간은 좀 다른 기술입니다만은 이 회사에서도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32인치, 14인치, 뭐 8인치 이런 제품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입체감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입체감이 높은
그런 홀로그램 모니터를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이즈별로 한 2대 정도 구입을 해서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대학교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홀로그램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치바 대학교에서는 이런 그 FPGA 보드, 최근에는 이제 그래픽 보드를 이용을 해서 홀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디스플레이하는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본 NHK에서도 오래전부터 2012년부터 홀로그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접 SLM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본 NHK에서 제작한 홀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이제 도쿄 농공대에서도 홀로그램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홀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24cm 정도 길이거든요. 한 24cm 정도 길이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실제로 내부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제 한쪽에서 직접 시청자가 이쪽 면을 통해서 홀로그램 영상을 관찰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재생되는 홀로그램의 퀄리티는 이 정도가 됩니다. 약간은 품질은 좀 낮은 수준인데 손으로 직접 들고 다니면서 홀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ICT, 일본 NICT에서는요, 좌우 약 한 15도 정도에서 홀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터키 빌켄트 대학에서도요 홀로그램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도 보시면 숫자 1번부터 9번까지 숫자가 쭉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죠. 숫자가 쭉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요. 숫자 하나하나가 바로 SLM입니다. SLM을 이렇게 여러 개의 SLM을 써서 이렇게 입체감 있는 24도 정도 24도 정도 방향 시야각을 제공하는 그런 홀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공간상에 재생을 했죠. 보시면 여기 지금 재생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요 네모난 하얀 종이 있죠. 이게 뭐냐면 명암입니다. 명암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홀로그램이 이렇게 재생이 되고 있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작은 크기의 홀로그램 밖에는 재생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것보다 좀 더 큰 형태의 홀로그램을 공간상에 재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이제 독일의 시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사실은 전 세계 최초로 홀로그래픽 모니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룡 모양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한 가지 색깔, 단색의 제품.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컬러도 이제 컬러 홀로그램 영상도 재생하는 장치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품이 굉장히 고가고요. 이게 지금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입을 아직 못했는데요. 세계 최초의 어쨌든 세계 최초의 시제품이다라는 데서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디지털 홀로그램, 순수한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회절과 간섭에 기반한 간섭과 회절과 간섭에 기반한 이런 어떤 기술을 토대로 만든 홀로그램들, 홀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 기술은요, 홀로그램은 아니고요, 약간 다른 기술입니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보이는데 홀로그램은 아니고요. 얘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유사 홀로그래피라고 부릅니다. 얘는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요, 프로젝터 보시면 프로젝터가 있죠. 프로젝터, 그 다음에 투명 스크린, 뒤에 보시면 투명 스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매체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프로젝터에서 이렇게 영상을 밑으로 쏩니다. 거울로 쏴요. 그럼 거울에서 빛이 반사돼서
이쪽에 장착되어 있는 투명한 스크린에 이렇게 상에 맺히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가수 모습이 이렇게 투명 스크린에 맺히게 되는 거죠. 이 가수는 실제로 무대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스눕독이라는 가수인가 보네요. 스눕독이라는 가수가 서 있고 이 가수가 지금 투팍인가 봅니다. 투팍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이제 이 가수의 모습은 허상이죠. 예, 버추얼 이미지입니다. 버추얼 이미지가 있고요. 그래서 마치 두 명의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처럼 네,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기술은 유사 홀로그래피 기술입니다. 홀로그램 기술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유사 홀로그램이 있는데요. 레이아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배경은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를 이렇게 피워 올리고요. 이 수증기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는 거죠. 프로젝터가 프로젝션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뿌리는 이런 기술도 이런 제품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피라미드형 디스플레이 장치일 텐데 아마 이 제품은 여러분들 전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것도 굉장히 입체감 있죠.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360도 전면에서 여러분들이 입체감 있게 영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들은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제대로 입체감을 느낄 수가 없죠. 제대로 영상을 관찰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영상을 이렇게 4개 면에서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을 4개 면에서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 제대로 된 영상을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유사 홀로그래피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이제 홀로그램 집회를 이제 했었는데요. 이것도 유사 홀로그래피죠. 이런 투명한 막을 두고 여기에다가 강한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강력한 빔 프로젝션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과 유사한 어떤 효과를 내는 이런 어떤 장치도 우리가 실제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디지털 홀로그램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아날로그 홀로그램 그리고 디지털 홀로그램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래의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하면 미래의 디스플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가까운 미래의 디스플레이는 홀로그램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이런 어떤 종이와 같은 형태의 디스플레이, PLD라고 하는데요. PLD 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는 형태의 디스플레이, 이것도 가까운 미래, 뭐 물론 지금 이런 접을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는 실제로 상용화됐죠. 실제로 상용화됐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이제 그 디스플레이들이 더 출시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투명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도 현재 LG전자에서 상용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 디스플레이도 가까운 미래의 디스플레이 형태로, 하나의 디스플레이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VR, AR 기술을 활용한 형태의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들도 가까운 미래의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미래의 디스플레이의 정점에는 아마도 디지털 홀로그램이 오지 않겠냐, 있지 않겠냐라는 게 홀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부분에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홀로그램 기술이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지막 그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홀로그램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